근데 간편보험은 점점점 분쟁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파일에도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막상 이 소송을 하면 간편보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단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봐요. 그게 이제 재판부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3일에 금융감독원이 간편보험, 소위 유병자보험이라 그러죠. 이 관련해가지고 주요 분쟁 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간편보험 관련해서는 최근 분쟁이 많아서 올해 1월에도 약간의 개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좀 더 간편보험 관련해서 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한 보도자료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중에 간편보험 편입니다. 여기 이제 요약이고요. 요약은 이 간편보험은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고령자 대상으로 최근에 많이 가입을 한데, 중요한 거는 이 간편 가입 자체가 간편한 거거든요. 이것만 강조되다가 보니까 이 계약전 알릴 의무 같은 경우에 좀 소홀히 답변을 해서 결국 보험금 지급이 거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자체가 안 되다가 가입이 되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막상 내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못 받으니까 이제 감독당국이 이렇게 보도자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편보험은 이제 보험료가 비싸요. 아무래도 병력이 있는 분이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고 또 보장 범위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면 간편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고, 청약서상 고지 의무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면 나중에 보험금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주치 소견을 제출하면은 의료 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게, 최근에는 보험회사하고 이제 의견이 다르면 의료 자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의료 자문을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이 의료 자문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와 계약 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이제 의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툼이 많습니다. 근데 주치 소견서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편보험의 상품 특징 및 민원 취약 요인. 간편보험은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가 있고 고지 항목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보다 가입 자체가 간단한 거죠. 물어보는 게 몇 개 없어요. 일반이 예컨대 한 5개 물어보면 여긴 2-3개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비쌉니다. 예컨대 보험 가입 기준 5천만 원으로 했을 때 일반 보험은 66,800원인데 간편보험은 96,550원이다. 그리고 보장 내용이 좀 제한된다. 일반 보험보다는 보장 내용이 제한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범위는 좁고, 이거를 알고 가입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근데 문제는 간편하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고지 의무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막상 보험금을 타야 되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많이 되는지를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간편보험 자체가 보험료가 높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런 거 가입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럴 수 있는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을 하면 건강하신 분이 간편보험 가입한 거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가입하셨냐 그랬더니 간편보험이 이런 보험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간편하게 가입하는 건 줄 알고 간편보험 가입했다. 내가 본인이 유병자도 아닌데 간편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놀랬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거를 첫 번째로 유의사항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간편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컨대 A사가 판매하는 일반 보험은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의 암 진단비는 50%만 지급을 하는데, 간편보험은 2년 미만의 암 진단비의 50%만 감액 지급한다. 그러니까 기간이 더 연장이 된 거죠. 그 감액 지급하는 게. 보험료 납입 면제. 일정한 경우 이제 질병의 보장을 받으면서 내가 뭐 진단금 받고 이랬을 때 보험금 받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간편보험은 납입 면제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것도 이제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감액 조건이나 납입 면제되는 질환이 생각보다 적다. 이거를 유의사항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2024년 약관 개정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
항목이 축소가 된 거지 5개 질문이 뭐 2개나 3개로 된 거지 고지 항목 자체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대표적인 게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분쟁이 많거든요. 이게 소견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쟁점이 많아요. 이게 사실관계 다툼이라서 이례적으로 소견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데 하여튼 이 부분은 쟁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라. 이제 이런 거를 주의사항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이 뭐 입원 필요 소견과는 좀 다른 게 실제로 입원한 적이 있는지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명확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수술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대장 용종 제거 이게 수술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간편보험 가입 시 2년 이내 수술 여부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게 이게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근데 요 대장 용종 제거는 이게 수술이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수술이 아니라는 또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해당 판례의 약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금감원 보도자료는 대장 용종은 수술이다 뭐 이런 전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대장 용종은 수술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었고 또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도 요 사안이었어요. 대장 용종 수술 받은 거 고지 안 했다고 보험금 안 준 사례인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증빙자료 했더니 바로 보험금이 들어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건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른데 요것도 있어요. 가입 전 5년 이내 암 등 질문 대상 질병으로 진단 입원 수술 받은 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 5년까지는 있는 상품도 있고 없는 상품도 있는데 이제 요 경우도 분쟁이 많아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요. 암 환자인 김땡땡은 간편보험 가입 전 5년 이내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은 있으나 암 진단 시점은 6년이 경과하여 입원을 고지 안 해도 되는 거 생각했다. 그래서 이거는 미고지를 한 거죠. 암 관련 입원 내용을. 근데 청약서는 5년 이내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고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신땡땡은 의사로부터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채 다른 의사 소견을 들어보기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간편보험에 가입하여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과연 이걸 해야 되냐 왜냐면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면 폐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폐암 진단은 나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사의 소견을 알아본다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하신 사례로 보여요. 근데 막상 이런 사례가 많아요. 여기서는 이제 명확하게 암 진단을 받은 건데 암으로 의심되는데 막상 진단은 안 받고 이 간편보험을 가입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럼 어떻게 이 의사한테 진단을 안 받고 암인지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혈액 수치도 있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분의 그런 바이탈을 체크해 보니까 암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에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은 보험회사가 과거 진료와 관련된 기록을 다 알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간편보험이 유지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좀 유의하실 부분이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회사 요청에 따라 주치의 소견을 제출하는 경우는 의료자문 절차 없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보험회사 권리입니다. 근데 필요시 보험회사 직원과 직접 동행하여 주치의 면담을 실시하고 그를 통하여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이 주치의 소견을 보험사랑 같이 동행해서 확인하면은 의료자문 없이 진행되니까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꼭 간편보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약간 질병과 관련된 후유증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주치의 소견을 같이 들어가지고 해결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편보험 관련해서 최근 금감원 보도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간편보험은 점점점 분쟁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판례도 생각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막상 이 소송을 하면 간편보험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단 질병이 있는 사람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되게 엄격하게 봐요. 그게 이제 재판부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계약 체결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계약 체결할 때 얘기를 못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게 질병 의심 소견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나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현재 분쟁 중이라면 반드시 보험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